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어른의 경우 혈액량은 5에서 6리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의 혈관 길이는 12만 킬로예요. 거기다 심장 속에도 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몸은 조절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전에 설명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동맥혈관이 있죠. 동맥혈관이 있으면 여기에 쭉 있으면 크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심장에서 나온 피가 이렇게 해서 온 몸에 여기에 몸통 중앙을 달려 여기는 굉장히 큰 대동맥이죠. 그래가지고 양 다리로 가고 그 다음에 여 심장에서 뻗어나온 첫 번째로 뻗어나온 혈관이 바로 심장을 돈다 했어요. 관상동맥.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어깨로도 가고 그 다음 머리로 가요. 양쪽 옆목에 경동맥 있죠. 그래서 머리로도 가거든요.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몸통 속을 쭉 가면서 쭉 여기서 동맥이 뻗어나와요. 가지쳐 나와요. 계속 그래 각 기관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동맥은 바로 혈액이 그 심장에서 바로 가고 중력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흘러요. 여기에 큰 동맥에서 계속 가지쳐 나가고 온몸에 기관으로 이렇게 근육, 기관 그런 데로 간다는 거. 그거를 아시고 여기는 중력 방향으로 흐르고 동맥의 경우는 중력 방향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 심장에 콱콱 뛰었죠. 지난 시간에 자가 발전기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심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박출을 하는가 피를 그건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각 기관으로 이렇게 가지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심장이나 혈관에 저기 막힌 거를 뚫어준다 해갖고 여기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넣지 않아요? 넣어가지고 가는데 이 혈관이 크기 때문에 쭉 여기서 다 뻗어 나오니까 여기서 해갖고 이렇게 가고 심장으로 가갖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 막힌 거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온몸으로 뻗어 나가서 흘러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혈액이 계속 순환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그런데 여기로 가면은 정맥의 혈관으로 쭉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정맥 혈관을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고 여기에서도 각 기관으로 들어갔던 혈액이 이제 계속 큰 정맥으로 다시 되돌아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정맥은 중력에 반해서 올라가거든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데다가 여기에서는 쭉 뻗어 나왔지만 중력 방향이고 박출량이 이 정맥과 동맥 사이에는 아주 가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각 조직에 우리 몸을 이루는 60조 개의 세포가 사는 동네 똑같은 모양을 이루고 사는 동네를 조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같은 사람끼리 뭐 있으면 조직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조직이라고 그래. 그 조직에 세포들이 빽빽이 있거든요. 그 조직 사이로 이 모세혈관이 쭉 뻗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요. 그 틈이 없어요. 삼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고 여기에서 하면 출혈이 되겠죠. 근데 모세혈관은 한 개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모세혈관에 여기에 이게 세포예요. 모세혈관을 이루는 세포. 이건 무진장 확대한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이 길이가 7에서 9 미크론 단위예요. 근데 여기 세포와 세포에 틈새가 있죠. 이렇게 틈새가 있어서 이 틈새로 여기에 있는 혈액에 액체 성분이 빠져나와요. 적혈구는 모세혈관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혈장 성분이 빠져나와서 쭉 모세혈관이 살면 이 사이사이에 이게 지금 모세혈관 모식도거든요. 사이사이에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포 사이를 그러니까 혈장이 빠져나오면
조직 속으로 나오면 조직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살짝 상처 나면 혈관을 건드리지 않으면 피가 안 나오잖아요. 노란 진물이 나오죠. 그것도 바로 혈장 성분이 같아요. 혈장과 조직액과 림프액과 진물은 다 같이 연노란색이에요. 왜냐하면 적혈구는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모세혈관으로. 그래서 그 혈장 속에 있는 산소나 영양소나 호르몬 그런 것이 호르몬은 이제 필요한 것만 여기에서 세포들이 흡수해요. 조직액은 계속 흘러요. 왜냐하면 심장 박동에서 혈액은 계속 밑으로 나오니까 여기를 흘러서 정맥 쪽으로 또 이 모세혈관 틈새로 슬쩍 조금 들어가요. 그러나 큰 덩어리나 그런 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림프관으로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림프관이 고장나면 붓는다겠죠. 그래 갖고 이렇게 가요, 동맥으로. 근데 요렇게 가지고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만약에 정맥은 그래서 정체도 잘 되고 판막에 의해서 되거든요. 판막에 의해서 되는데 여기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7시에 그냥 막 운동을 하거나 누가 뭐 아주 미운 사람이 탁 닥쳐온다든가 어떤 뭐가 큰 것이 우리 앞으로 온다든가 해서 비상시가 돼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 가지고 우리의 팔다리나 눈이나 코 그런 데로 집중해요, 혈액이. 그리고 소화관으로 피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사태가 난다면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그 다음에 팔다리는 불끈 쥐어지죠. 그거는 어째 그러냐 하면은 그런 게 되면 팔다리나 그런 데로 혈액을 공급하기 있어. 그러니까 일하는 곳으로 혈액은 공급돼요. 일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모세혈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어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전 모세혈관 저기가 들어가는 곳이죠. 여기를 막아요. 여기를 막으면은 여기에서 막아지면은 여기에 혈장이고 여 가운데로만 혈액이 조금 흐르고 이런 데는 안 흐르죠. 가운데로만 흘러가요. 그러니까 소화관은 바로 비상시가 되면 소화관은 밥 안 먹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돼요. 왜냐고? 거기에는 혈액이 공급 안 되니까 세포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평상시에 밥을 많이 먹으면 팔다리나 머리로는 혈액이 적게 가요. 그리고 소화관으로 많이 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죠. 그럴 때는 바로 팔다리는 거기에 있는 모세혈관은 이렇게 쪼임에 의해서 가운데로만 슬쩍 하고 여기 가지쳐 있는 데는 안 가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조였다 말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혈액량을 조절해요. 왜냐하면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인데 우리 몸의 혈액은 5에서 6리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일하지 않는 곳은 피를 안 보내고 일하는 곳으로만 피를 보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심장이 어떻게 확 피를 분출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편안할 때는 먹고 오줌도 잘 싸고 그 대소변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고 소화관으로 피가 몰릴 때고 여러분들이 비상시간에서 뭐가 일어날 때 그때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먹어도 그거는 바로 소화관으로는 이렇게 다 눌러요. 이렇게 막아요.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을 막아요. 막아갖고 겨우 살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기운 없으니까 소화 안 되죠. 그 다음에 밥을 우리가 먹었을 때 조금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소화관으로는 피가 막 올라가요. 모이고 그 대신 팔다리나 머리로는 적게 가요. 거기 있는 모세혈관도 이런 식으로 막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먹으니까 적게 흐르니까 머리는 나른해지고 팔다리도 나른하고 졸리고 그러죠.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아주 적절하게 일하지 않는 곳은 혈액을 적게 보내고 일하는 곳으로는 혈액을
많이 보낸다. 그게 우리 몸의 저기예요. 관리 방법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